네, 하루가 무섭게 쏟아지는 증권사의 리포트들. 과연 다 믿어도 되는 걸까요? 자,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의 시선으로 허와 실을 파헤쳐서 가장 스마트한 매매 작전을 세워보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허반석 전문위원과 실시간 소통 원하신다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이 문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받는 사람 샵 0082번 적으시고요. 허반석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R 분석의 신이자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일단 오늘의 종목 리포트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ISC 두 자릿수 성장 확보라고 떴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ISC 가져오셨습니다. ISC에 대한 기업 소개와 선정 이유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ISC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0월 1일 하나투자증권과 9월 14일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ISC에 대한 분석과 의견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구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IDM이라고 하면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삼성전자, 인텔,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 인텔 이렇게 대표적으로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IP 기업이라고 하면 설계 전문 기업, 그리고 팹리스, 공장이 없다라고 해서 팹리스, 자체 브랜드를 가진 설계 판매를 하는 기업이 있는데 퀄컴이나 엔비디아 그리고 AMD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도 있고요. 파운드리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생산만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TSMC나 삼성전자, UMC, SMIC 등이 이 파운드리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OSAT라고 한다면 후공정 과정을 총칭하는 섹터다, 구분하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패키징,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는 ASE가 대표적일 거고요. 국내 기업으로는 후공정 섹터에서도 하나하나 그 분야마다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페스, 테스나, SFA 반도체, LB세미콘, ISC까지 여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ISC는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도 테스트 소켓을 제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테스트 소켓이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생산하고 파이널 테스트, 최종 테스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게 정상품이냐 아니면 불량품이냐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공정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으로 분류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신규 반도체를 개발할 때에도 테스트용 컨택터로 동반하여 개발되어야 되는 부품 중에 하나가 이 테스트 소켓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자부품의 제조 공정의 필수 부품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이번 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하지만 어제 수요일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제가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라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목요일이지만 꼭 수요일 같은 작전 리포트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투자 전략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파운드리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전 공정 과정, 장비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후공정 쪽으로는 아웃소싱 형태로 이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후공정 업체들의 전반적인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마이크론, LB세미콘,
테크윙, ISC까지 좀 대표 주자로 좀 꼽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중에서도 ISC를 오늘 소개해드리고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반도체주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계신 분야 중 하나죠.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 뭐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일단은 반도체 투자 전략을 중소형주 중에서 이 파운드리 관련주로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허 의원님, ISC에서 눈여겨볼 투자 포인트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ISC는 제가 지난 4월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두 자릿수 성장뿐만 아니라 비메모리향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ISC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테스트 소켓 기업들 중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아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리노공업과 비교했을 때의 PER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력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비메모리향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수익성이 높은 분야의 매출 비중을 높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글로벌 다수의 반도체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매출 비중을 고객사 비중으로 본다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기업의 매출 의존도 비중을 본다 하더라도 10% 수준이기 때문에 고객 다각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기업 중 하나가 ISC다. 그리고 20년도 기준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75%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본래는 메모리 비중에 치중되어 있던 매출 비중이었으나 이 부분들을 지난해 기준으로는 메모리 48%, 비메모리 52%까지 집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비메모리 비중이 70%까지 증가하고 있다. 70%를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 기준으로는 상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비메모리 비중이 65%까지 올라와 있음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이 39%에 달하는 좋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보다는 그래도 수익성이 높은 비메모리 쪽으로 고수익성 위주로 체질 개선이 되고 있고 메모리 중에서도 고마진 제품 위주로 판매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 39%도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메모리, 메모리, 그리고 테스트, 후공정, 파운드리 반도체 섹터에서 집중해 볼 만한 키워드 하나가 DDR5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DDR4가 가고 DDR5가 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요. 4분기 DDR5용 테스트보드와 부품이 본격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회가 될 이 DDR5가 적용되는 CPU의 납품이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DDR5용 매출 때문에라도 견조한 실적 흐름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리노공업과 ISC의 PER을 비교했을 때 리노공업은 PER 30배 정도, ISC는 PER 11배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리노공업과 ISC의 영업이익률이 과거에는 2배까지도 차이가 났었는데 현재는 리노공업의 영업이익률이 약 42%, ISC는 39%까지 2분기 좀 올려놨습니다. 평균적으로 31에서 35%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률이 39%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라는 부분들을 ISC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SC 일단은 뭐 투자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ISC의 사업 환경도 리스크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기업 중 다수가 고객사인데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굉장히 고객 다각화를 잘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반도체에서 우리한테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비중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쟁사인 리노공업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우리한테 투자 포인트가 확실히 되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위원님, ISC 실적과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앵커님의 굉장히 슬기로운 요약과 요점 정리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ISC의 실적을 이제 또 살펴볼 텐데요. 올해 실적 전망을 보면 매출액은 1,53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25% 성장, 영업이익은 4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0% 이상의 성장이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적과 마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상화를 넘어서 견조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적 우상향 포인트는 마진율이 좋은 비메모리를 확보하고 있고 마진율이 좋은 메모리 수주만 받고 있고 그리고 마진율이 높은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DDR4가 가고 DDR5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DDR5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칩의 크기와 스펙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후공정에서도 제품의 변화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후공정에서도 이 교체 수요와 마찬가지로 가격도 상승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으로 본다면 DDR3에서 DDR4로 넘어올 때에 가격 상승, 특히 테스트 소켓의 가격이 약 30% 정도 상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에도 테스트 소켓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이 DDR5로의 전환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에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CPU의 개발에 따른 점유율 확대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기간이 2년에서 3년이기 때문에 최초 가격 상승 효과가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신다면 이 부분들이 실적을 견인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 먹거리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FCCL 밸류 체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4월에도 하반기부터 이 FCCL 관련된 신사업 매출이 이제 실적에 반영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전자기기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에 사용되는 연성 회로기판의 슬림화, 소형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이 소재 중에 하나를 5G, mm웨이브용 안테나 소재에 활용하겠다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던 이 FCCL 관련된 매출까지도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로서 끝으로 이제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상 저위험 구간을 깨지 않고 따박따박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추세 저점을 기다렸다가 추세 저점까지 혹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차트의 흐름들을 보아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4월 7일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좀 우상향해 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단기간의 승부보다 DDR5의 가격 상승 효과가 그리고 수요의 효과가 2, 3년 동안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서 좀 보유자는 길게 보시고요. 현재 접근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SC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